네, 이번에는 구독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카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답변 드릴게요. 복장 중 양말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스포츠 양말이라고 구매를 했는데 면, 폴리우레탄, 혼합인 건데 맞는 거겠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얘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 제가 생각이 나는 대로 또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만큼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평소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스포츠를 위한 기능성 소재를 쓰셔야 된다. 그리고 면이 들어간 제품들 혹은 면 100%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은 달리기에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의외로요, 여러분들 스포츠 의류 중에서 일부긴 하지만은 면이 들어간 제품들, 면이 혼방되어 있는 제품들이 덜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면을 혼방해서 넣는 이유는요, 피부에 느껴지는 촉감 때문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피부의 자극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면 혼방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면은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렬한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또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라면 면 혼방이라고 하더라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제품에 따라서 혹은 브랜드에 따라서 면을 혼방한다고 하더라도 효과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능성 소재만 사용한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제품들도 많고요. 이걸 어떻게 가공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제품인데 의외로 면이 들어가 있는 면 혼방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걸 알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얼만큼 굉장히 좋은 어떤 방식으로 가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제품을 홍보하는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지 그게 다 저에게 잘 맞는지는 착용해보고 사용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면 혼방보다는 그냥 기능성 섬유로만 만들어진 것들을 쓰시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양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면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약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요. 오늘은 러닝을 할 때 입는 옷이나 양말 혹은 다른 뭔가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섬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걸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제품들을 구매하실 때 조금은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닌가? 오히려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섬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우선 섬유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소재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긴 하지만 저희들에게 익숙한 걸 얘기 드리자면 면, 그리고 울, 나일론,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터 이 정도가 있습니다. 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천연 소재이고요. 피부 자극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가 사용했던 그런 이제 소재이기 때문에 가공하는 방법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면의 장점은 땀을 굉장히 잘 흡수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렇게 흡수한 땀을 머금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요. 증발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포츠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반면 이렇게 땀을 좀 느리게 증발하긴 하지만 냄새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섬유들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냄새는 날려줘요. 또 희한하게.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부터는 좀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폴리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제품들이 쭉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터, 그 다음에 폴리아미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폴리란 단어가 맨 앞에서 반복이 되죠. 이 폴리라는 폴리는요, 어원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뭐가 많다라는 뜻이냐면요. 화학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화학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화학 섬유라고 보시면 돼요. 폴리가 붙었다. 그냥 이퀄 화학 섬유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소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은 굉장히 대표적인 합성 소재이고요. 폴리아미드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폴리아미드 이퀄 나일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폴리아미드라는 거는 합성 소재 이름이고요. 나일론은 그 합성 소재를 가지고 만든 섬유의 이름입니다. 그 듀퐁에서 이거 만들었었는데요. 거기서 나일론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이 나일론은요, 부드럽고 내구성이 좀 좋고 그리고 신축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면에 비해서는 확실히 속건성, 빨리 마르는 그런 성질도 있고요. 인류가 개발한 거의 초창기, 1세대라고도 불리는 합성 섬유라고 보셔도 되고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면보다는 또 신축성 아까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염색을 하는데도 용이해서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과 좀 디테일한 어떤 컬러 같은 것들을 낼 수 있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정말 초창기 나왔을 때 패션의 붐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을 줬던 그런 제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혹은 폴리에스테르라고 불리는 제품이 있는데요. 요거는 석유로 만들어집니다. 주로 이제 면 혼방을 할 때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면하고 폴리에스터를 갖다가 혼방하게 되면 그러니까 면뿐만 아니라 다른 천연 섬유랑 폴리에스터, 울도 같이 혼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혼방해서 쓰게 되면 구김이라든지 변형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옷이 너무 면 같은 것들은 굉장히 구기구기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구김이 생기지 않는, 여러분 아마 바지 같은 거 보면 링클프리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데도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폴리에스터는 모든 합성 섬유 중에서 정말 모든 섬유를 통틀어서 가장 저렴한 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적당한 어떤 흡승성, 그러니까 땀을 흡수하고 또 말려주는 흡습과 건성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혼방을 했을 때 아까 얘기 드렸던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에스터는 앞서 이야기한 나일론, 그러니까 폴리아미드보다 조금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일론은 왜 굉장히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폴리아미드는 조금 뻣뻣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너를 위한 옷 중에서 정말 순수하게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테르 이걸 100%로 만들어진 옷 같은 것들 만져보시면요. 표면이 약간 뻣뻣한 느낌, 거슬거슬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거슬한 건 아니에요. 울 정도 그 정도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은 뻣뻣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혼방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땀을 흡수하고 증발하는 흡수성이 굉장히 좋은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걸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걸 굉장히 다양한 공법으로 만들게 되면서 상당히 좋아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절반 이상의 거의 대부분의 운동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폴리에스터 100%로 만들어지거나 폴리에스터를 같이 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쿨맥스라는 제품 있죠. 쿨맥스라고 해서 땀을 굉장히 시원하게 빨리 말려주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쿨맥스도 사실은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집니다. 이 폴리에스터를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공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섬유 중 하나가 쿨맥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면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요. 섬유들이 가닥이 굉장히 얇은 가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닥들이 그 사이에 미세한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땀을 잘 흡수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대로 건조는 그 섬유의 특성상 빠르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미세한 공간이 면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쿨맥스 같은 소재나 일부 제조사에서 이제 폴리에스터 소재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의 모양을 보면요. 일반적인 그 섬유의 가닥이 원형이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 납작하다든지 돌기가 좀 있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 원사를 갖다 만들어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땀이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섬유 가닥들이 모여있는 거 필라멘트라고 하는데요. 이 필라멘트가 습기를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고 또 폴리에스터 섬유 자체가 좀 빠르게 증발하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땀을 빨리 흡수하고 빨리 이렇게 증발시키는 그런 장점을 가진 그런 섬유들이 폴리에스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폴리에스터라고 만들어지면 이름은 다르지만 굉장히 다양한 소재, 다양한 이름의 섬유들이 있고요. 폴리에스터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이 똑같은 게 아니라 그걸 가공하는, 원사를 가공하는 업체에서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땀을 흡수하고 증발시키는 성능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폴리우레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양말에 폴리우레탄이 있었죠. 폴리우레탄은요, 스판덱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스판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른 단어로는 라이크라 아니면
엘라스테인, 엘라스테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아, 이름이 참 복잡해요. 자, 폴리우레탄은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일론에서 폴리아미드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폴리우레탄은 섬유를 만드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만든 섬유의 브랜드 이름이 스판덱스, 엘라스테인, 라이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크라라는 이름은 미국에 있는 듀퐁사죠. 화학회사. 듀퐁사가 스판덱스로 참 더 복잡한데 이게 참 스판덱스이긴 한데 이거 스판덱스로 만든 상표명이 또 라이크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잡한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폴리우레탄, 스판덱스, 그 다음에 라이크라, 엘라스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좀 무방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자, 이렇게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섬유의 장점은요, 신축성이 정말 좋습니다. 이 폴리우레탄은 고무의 대체제를 만드는 데도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신축성이 좋거든요. 그리고 내구성이 강하고 신축성 좋고 습기를 잘 방출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질문하셨던 분의 경우에는 양말에 폴리우레탄을 사용했는데요. 이것도 이 신축성 때문에 폴리우레탄을 사용하는 겁니다. 양말의 경우에는요, 신발처럼 발 사이즈를 갖다가 5mm 사이즈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이즈를 만들지가 않죠. 하나의 사이즈로만 나오거나 아니면 남성용, 여성용 이렇게만 나오거나 혹은 사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220에서 240, 240에서 260, 260에서 280, 280 이상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이즈를 만들지 않고요. 약간 범위를 두고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은 발 길이뿐만 아니라 발볼의 너비도 다르고 발등의 높이도 다르고 다 다르죠. 발가락 길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말들은 신축성 있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신축성 있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정말 사이즈별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재고 관리부터 시작해서 제조의 공법도 복잡해지고 관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폴리우레탄을 써서 적당히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신축성 면에서는 폴리우레탄이 정말 최고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신축성 늘어나는 성질도 좋으면서도 적당한 습기를 방출하는 성능도 있으니까 양말 같은 데 많이 쓰고요. 면과 폴리우레탄을 혼방하는 이유는 앞서 얘기 드렸던 촉감 때문일 가능성도 좀 높습니다. 아니면 가격 때문일 수도 있기는 해요.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시간도 좀 늦었고 섬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이 같은 면이라고 하더라도요, 원사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고어텍스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섬유들까지 들어가면 정말 끝이 없고 이걸 영상으로 만들려면 아예 다큐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역사도 깊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지식의 한계도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들은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다양한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걸 저희들이 원사 하나하나의 특성에 대해서 또 각 브랜드가 만든 그 소재, 원사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알아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거겠죠. 도대체 뭘 사면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자, 결론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합성유래, 이건 기름이 아닌데, 합성 섬유는요, 면보다는 확실히 땀을 흡수하고 증발시키는 능력이 일반적으로는 뛰어나고 운동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볼게요. 폴리라는 이름이 들어간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폴리아미드인지 아니면 폴리우레탄인지 폴리에스터인지 이런 것들보다는요, 그냥 폴리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면 혼방의 경우에도요, 제조사가 믿을만 하다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브랜드가 있다면 믿을만 합니다. 이런 이제 합성 섬유는 제조사마다 원단 제조 방법이 다르고 혼방하는 방식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같은 폴리에스터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쿨맥스처럼 성능이 확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면은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을 사시는 게 확률적으로 좋은 소재, 좋은 원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근데 이건 100%는 아니에요. 가끔 유명한 브랜드도 브랜드 이름을 딱 걸고는 모든 걸 브랜드 이름으로 퉁치고 정말 저렴한 소재로 만드는 옷들도 있긴 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인데 다른 사람 후기도 한번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후기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100%알 수는 없지만 심플하게 생각하자고요. 저희는 그냥 폴리란 이름이 들어간 섬유를 쓰는 게 일반적으로 달리기에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 그러고 보니까 울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네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울만 따로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